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유안타증권의 미디어 담당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노션 1분기 실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션의 영업이익 좀 안 좋았습니다. 203억을 기록하였습니다. YOY로 보게 되면 한 25% 감익을 한 거고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랑 비교를 했었을 때 한 10% 정도 좀 덜 나온 겁니다. 제2기획과 비교했었을 때 실망스러운 실적이라는 거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예견된 거였지만 좀 원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은 계열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빴던 겁니다. 계열 물량이라고 한다면 현대기아차가 1분기에 별로 그 광고 선전비를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로 인해서 외형이 빠진 가운데 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좀 인원이 또 조금 늘어나게 되면서 일시적이지만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션은 본사와 해외 시장 모두 동일하게 계열 물량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계열 물량이 한 125억을 기록을 해서 YY로 17%나 감소하였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계열 물량이 828억을 기록해서 YY로 5% 감소하였습니다. 자, 비계열을 좀 보실게요. 비계열은 국내에서 플러스 성장을 하였고요. 해외에서는 한 플랫 정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비계열은 좀 어느 정도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계열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를 좀 보게 되면 현대기아차 국내 합산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0만 대 이상 팔아서 물량이 14% 이상 증가를 하였고요. 이렇게 완성차가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볼륨 신차라고 불릴 만한 차가 좀 적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계열 물량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매체 대행, TV 광고 등을 포함한 매체 대행은 그럭저럭 괜찮게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작, 5개 광고, 프로모션, 기타 나머지를 다 합쳐서 이 나머지가 좀 많이 빠진 겁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3월 이후부터 BTL 마케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BTL 마케팅 약세 효과가 1, 2월까지 합쳐서 온기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2기획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제2기획은 워낙에 디지털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BTL에서 빠지는 부분을 상쇄하고는 남았지만 이노션은 상대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이노션에 있어서 과제로 좀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서도 BTL이 안 좋았던 거는 동일합니다. 전체 외형 감소를 견인했던 거는 이 BTL 물량 축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관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좀 늘었고 경비는 좀 빠졌는데요. 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본사와 해외 자회사 모두 외형은 빠지는 가운데 인력이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관련 인력 추원을 좀 있었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2분기 이후에는 이노션의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는 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결론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이노션도 사야 되는 주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2기획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노션 역시 좀 동일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거고요. 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는 전년도에 기저효과도 있을 뿐더러 올 2분기, 3분기 지금 신차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제네시스 브랜드 마케팅이 조만간 점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4월 달에는 제네시스가 중국 시장, 5월 달에는 유럽 시장에서 이제 브랜드 출범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에서 지금 제네시스가 지금 모두 다 진출하게 된 거고요. 국내 시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미 5종의 차종이 지금 구축되어 있고 조만간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도 론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런 다양한 차종들이 론칭이 되게 되면은 해외 시장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올 하반기쯤이 되면은 제네시스 브랜드 마케팅이 점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있습니다. 일단 제네시스의 내수 판매, 뭐 최근에 신차 같은 거 많이 지금 내놓으면서 한 단계 올라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쭉 이어지고 있고 신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네시스는 한국 공장에서만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장에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네시스의 국내 공장 수출 판매가 많아지게 되면 시차를 두고 현대차의 해외 법인에서 제네시스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소매로 팔게 되는데요.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좀 늘고 있더라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감안을 하게 되면 사실 1분기부터도 제네시스 마케팅이 좀 세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2분기도 아직까지는 지금 큰 조짐은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대 그 시장에 지금 진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노션의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었는데요. 자, 지금 새롭게 지금 이노션의 대표이사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이용우 대표께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의 제네시스 사업부장을 역임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제네시스 총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회사로 옮겨온 이후에도 제네시스 사업부랑 긴밀한 협업을 하면서 이 제네시스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마케팅 실제로 점화만 될 수 있다면 당연히 동사의 내년도 외형 성장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멀티플도 상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노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